아름다운 제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 눈이 온 날 중산간을 올라간 모습인데요. 바로 이 거친 울음에 형성된 제주 4.3 평화공원의 일부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외곽에 있는 게 4.3 때 마을별로 희생되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자리에 가면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숙연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제주를 가게 되면 제주를 밟는 곳 어느 땅이든 역사가 서리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제주만이 아니라 뭐 육지 어디든 인류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디든 다 역사가 서려있지 않겠어요? 특히 우리가 관광지로 많이 찾아가는 이 제주는 우리가 발길을 내딛는 곳마다 역사가 서려있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4.3 평화공원 안에 눈이 왔을 때 아마도 1948년도 이 4.3 때 아이를 안고 그 눈밭을 헤매다가 이 토벌군에 의해서 총을 맞고 숨진 이 어머니와 아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자인데 이거를 이제 비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2012년 김제교육청 교원연수를 진행할 때 12년 가을 겨울쯤에 사전연수를 하고, 그리고 2013년 1월 초순에 2박 3일로 교원연수를 진행했을 때 선생님들과 함께 이 4.3 평화공원을 찾아서 비설의 조형물을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4.3 평화공원의 서편으로 오르면 바로 수많은 이 희생자들, 실종자들의 비를 볼 수가 있는데 4.3 평화공원에 가게 되면 그 기념관만 볼 일이 아니라 그런 희생자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그런 까만 비석 조형물, 그거를 보시고, 그리고 더 올라와서 이곳에 이제 실종자들이나 이런 그 외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이런 공간도 한 번씩 보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3 평화공원의 기념관을 안에 돌다 보면 실내에서 시내로 연결된 공간이 있어요. 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이게 지금 팽나무인데 이 팽나무를 돌고 도로 이제 실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팽나무를 폭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맺힌 원과 한을 풀어내는 의미에 어쩌면 이제 마을의 당산나무 역할을 하는 그런 뜻일 텐데, 이때 이제 김제교육청의 교원연수 때네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해원의 폭랑에 나가서 그런 마음의 염원을 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4.3의 한 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북촌에 있는 북촌초등학교 근방이에요. 그래서 너분송이에 세워진 방사탑입니다. 그래서 제주에는 이런 방사탑, 사악한 걸 막아준다는 의미의 탑이잖아요. 물론 육지에도 전통적인 이 마을에 간 마을 입구에 초탑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마을 입구의 왼쪽 오른쪽에 두 개의 조탑을 세워서 마을에 사악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또 마을의 안녕을 염원하면서 뭐 대보름이라든지 이런 때 민속 행사를 하는 그 의미의 한 공간이 바로 이 조탑의 의미인데, 제주에서는 이걸 방사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3 평화공원도 바로 내부 전시관을 들어가면
이 방사탑 형태로 조형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바로 이 너분숭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현기영 선생님이 쓴 소설 순이삼촌의 기념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지금 순환도로예요. 일주도로라고 하는 도로인데, 물론 이제 숫자로는 1132번의 이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북촌초등학교가 있고, 일로 가면 이제 함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 북편으로 움팡 꺼진 곳에 바로 이 소설 순이삼촌의 주인공이었던 순이삼촌이 죽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이런 순이삼촌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 답사를 하게 되면 첫날 여기를 가게 돼요. 그리고 이 사진은 2008년도에 이제 제가 포함되어 있던 당시 전북 자연생태체험연구회 선생님들 이루어진 교원 단체에 영재 학생들의 리더십을 위해서 프로그램 의뢰를 받아서 우리가 개발할 때인데, 그때 함께 개발에 참여했던 선생님들이 이 너분숭이를 처음 왔었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자료조사라든지 여러 문헌 조사 또 현장 방문을 통해서 바로 이 영재 학생들을 위한 교과 통합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행 과정에서 이 근방이 이제 너분숭이의 4.3 때 희생자들이 학살됐던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이제 유령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서 참배를 했던 모습이고요. 제주도에는 해안가에는 빙 둘러서 돌로 쌓은 그런 성이 있습니다. 석죽성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해안으로 쳐들어오는 외적들을 막기 위한 그런 역할이라고 하면, 바로 이 중산간에 있는 여기 낙선동인데요. 이 낙선동에 있는 이 성은 바로 이 제주 4.3의 아픈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성입니다. 이 성은 사실은 4.3으로 인해서 토벌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가족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살아남은 가족들이 쌓은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벌대가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뒤에 이들을 이 살아남은 생존 가족들을 데려다가 당시 산에 간 사람을 말합니다. 무장대를 말하는데, 그들이 이 마을을 습격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희생자들 가족을 잡아다가 성을 쌓게 한 거예요. 참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을 쌓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학살한 가족들을 기억하고 있는 살아남은 가족들이 이렇게 성을 쌓게 하면서 감정과 남아있는 아픔이나 고통 또는 분노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으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주도 하면 흔히 돌, 바람, 또 뭐예요? 예전에는 뭐 돌, 바람, 여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우리 연수단에게는 이 교재를 드릴 텐데,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제주도의 삼다도라고 하는, 물론 삼무도도 있고 삼다도도 있는데, 그 제주의 삼다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돌, 바람, 여자라고 하는 이 용어들을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저하게 되고요. 자, 이 돌문화공원에 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 옹기들이 지금 보여지죠. 쭉 엎어놓은 모습이 보이는데, 그리고 이건 동자석이에요. 제주의 이 장례 문화는 육지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무덤 앞에 이런 동자석을 세워 놓는 거죠. 그래서 도라르방하고는 다릅니다. 동자석들을 지금 돌문화공원에 쭉 세워놓은 그런 모습이에요. 한때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이 동자석들을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몰래 이렇게 반출해 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제주를 지켜야 됩니다. 제주를 지켜야 제주의 문화가 지켜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만의 어떤 공간이 아니고 전 세계의 또 세계지질공원이나 자연유산이나 우리 제주도는 그런 선물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지 자기가 좀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몰래 반출해 간다거나 이러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주 돌문화공원에 가면 이렇게 제주의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현무암이나 물론 뭐 여러 암석이 있습니다. 현무암도 있고 조면암도 있고 뭐 유문암도 있고 여러 화산암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현무암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현무암들로 만든 형상을 통해서 제주의 신화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돌문화공원은 저는 꼭 가봐야 할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주를 창조한 창조신이 바로 설문대 할망인데 그 설문대 할망과 오백장군이라고 하는 이 아들들 이들의 이야기가 제주의 신화나 민속 속에 많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습은 이게 지금 한라산 정상부예요. 그래서 돌문화공원에 이렇게 돌하루방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돌하루방 뒤에는 바로 연대라고 하는 제주의 이 방어 시설의 통신수단이기도 하고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하는 곳인데 연대가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제주의 상징이 바로 돌일 텐데 그 돌을 쌓아서 방어에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돌 하루방을 만들어서 기원을 하고 또 지키는 의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사진 참 이쁩니다. 그래서 제주 동부의 오름들이거든요. 이게 동부 지역에 있는 오름들하고 그 다음에 한라산 돌문화공원의 하루방들이 아주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육지에서 볼 수 없는 제주만의 이런 독특한 형체의 저런 돌을 볼 수가 있는데 돌 가운데 지금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돌 가운데의 구멍은 뭐냐면 나무가 있던 자리에 그 나무가 있던 자리에 용암이 흘러와서 나무를 감싸 안고 그리고 이 나무는 수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 수분에 의해서 뺑 둘른 용암이 식으면서 틀을 만들고 그리고 나무는 타서 없어져서 그 식은 부분에 나무 형태의 구멍이 생긴 이거를 용암에 의해서 나무에 생긴 형태다. 그래서 용암 수영이라고 그래요. 내부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나무가 있는 모습에. 그래서 돌문화공원에 가거나 아니면 삼방산 아래에 그 하멜 표류 선박 기념관 그 옆에도 설치를 해놨거든요. 요거를 한번 기회 되면 이 용암 수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돌문화공원에 있는 또 하나 이 연자방아의 그런 돌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정랑부위, 정랑에 쓰인 것, 내 집에 경계 표시를 하는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저 위로 쭉 성물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체로 아름다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자방아에 이거는 지금 암돌이 되겠어요. 지금 암돌들이 다 보이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돌문화공원의 지하 전시관에서 나와서 오면 이렇게 석조로 된 이런 생활문화 도구들을 만날 수가 있다. 이 장면은 제가 2012년, 11년 아마 이쯤 될 것 같은데요. 임실교육청의 교원 연수를 진행할 때인데 이때 이제 돌문화공원에 와서 돌아다닐 때인데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그런 겨울 눈 속에서 연수를 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함덕의 해수욕장이 있는 부분입니다. 함덕 해수욕장에 지금 숙소에서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이고 역시 숙소에서 서우봉을 찍은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함덕 모래사장인데 이게 지금 현무암이거든요. 현무암에 이거는 잠수 불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불을 피워서 차가워진 몸을 데피기도 하고 또는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기 몸을 감추기 위한 여러 용도로 쓰이는 것인데 보는 것처럼 현무암은 까맣잖아요. 그런데 현무암은 까만데 모래는 하얘요. 조화롭지가 못하죠. 현무암이 부서져서 모래가 된다면 여기 있는 이 모래사장도 까매야 할 텐데 하얗다는 거죠. 왜 그러는지 나중에 답사를 가면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세계 자연유산 검은오름 용암동굴계인데 제주가 세계 자연유산이 될 때요. 크게 세 가지 구역이 자연유산이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한라산. 한라산의 그 수직적 식생 분포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있어서 한라산의 천연보호구역 맨 윗부분 이 부분이 한 곳하고 그 다음에 조천에 있는 이 선을곶자왈에 있는 이 검은오름이라고 하는 오름이 형성될 때 그러니까 마그마가 올라와서 폭발해서 검은오름을 만들 때 이 검은오름이 생성될 때 처음에 화산 폭발을 하면 바로 용암이 흘러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연기가 올라온다거나 뭐 기체가 분출되거나 아니면 지진이 온다거나 이러다가 이제 화산이 폭발하게 되는데 처음에 폭발이 되면 연기를 포함한 기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재채기 하듯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람도 코피를 흘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화산이 폭발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기체나 이런 연기 수분들 뭐 이런 게 다 빠져나가고 나면 이제 이 마그마가 용암으로 바뀌거든요. 용암으로 바뀌어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암이 흘러가면서 어디까지? 북쪽으로 해안가까지 흘러가요. 그 흘러가면서 곳곳에 곶자왈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 놓고 용암동굴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계속 흘러서 북쪽에 가서 바닷물에 닿으면 이제 식어서 끝나거든요. 이게 검은오름에서 출발해 가지고 북쪽으로 선을곶자왈을 통과해서 월정리나 행원리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이 긴 구간이 바로 세계 자연유산이 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검은오름 용암 동굴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검은오름 용암 동굴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검은오름인데 이 검은오름의 내부를 이번에 한번 탐방을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1일 탐방객 수가 제한되어 있고 사전 예약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전 예약을 한번 해볼 텐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 하고 안 되면 거기에 있는 유산센터를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복수초입니다. 검은오름 안에 있는 복수초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월 13일부터 가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의 검은 오름 안에 북수초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요. 그래서 내부의 탐방을 한번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주도를 특징 짓는 용어 중에 하나인 곶자왈이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그래서 주변에 눈 보이죠? 눈이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등나무나 뭐 송화기나 뭐 이런 걸로 보이고 고사류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끼, 선태류들이 지금 보이고 여기는 눈이 있는데 여기는 눈이 없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옵니다.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는데 그 따뜻한 공기는 숨골이라고 하는 지하의 공간과 연결이 돼서 지하는 연중 기온이 일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올라오면 따뜻할 거고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시원할 거예요. 같은 온도지만. 그래서 이런 형태, 숲을 덤불섬이나 그 다음에 이거는 자갈들이란 말이에요. 자갈들, 바위들과 어우러져서 무성하게 이루어진 이런 공간을 제주에서는 곶자왈이라고 해요. 그래서 곶과 자왈을 합한 합성어인데 합해서 우리가 곶자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숲을더미와 자갈들 두 개가 합해서 어우러진 공간, 이런 공간을 우리가 곶자왈이라고 하는데 곶자왈을 볼 수 있는 모습. 제가 찍은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제주를 상징하는 사진이고요. 다육인데 이쁘잖아요. 모습이 이렇게 노제티형이라고 하나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제 이 선을 내려오다가 선녀나무꾼이 있는 그 근방에 뭐가 있냐면 탐나신화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제주를 가면 이곳을 꼭 가요. 그래서 탐나신화공원을 가서 제주의 천지왕 본풀이, 세경 본풀이, 특히 이제 천지왕은 대별왕과 소별왕 그리고 총명부인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창세 신화가 있는 거거든요. 천지왕 본풀이가 일종의 창세 신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경본풀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의 이 외부에 들어온 농경 문화가 정착되는 과정을 표현한 거거든요. 거기에 등장하는 게 자청비예요. 그 다음에 문두룡도 나오고 여러 이 농경 문화에 필요한 정수남이라고 하는 마소를 부리는 그런 인물도 등장하고 이렇게 해서 제주의 이 농경 문화가 정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신화가 바로 세경본풀이에요. 그래서 이 세경본풀이에 나오는 자청비는 세계유산센터에서 4D 영상으로 들려주는 신들의 섬 제주 여기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청비가 세롬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돌 형상들이 바로 18,000 제주의 신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자청비를 나타내주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서천 꽃밭입니다. 여기는 봄에 가면 정말 아름다워요. 이 서천 꽃밭은 죽은 사람을 저기서 꽃을 떼다가 살려내기도 하는 그런 공간인데, 그래서 이 탐나신화공원 안을 걸으면 우리의 신화라든지 여러 문학 작품이라든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다양한 식생들, 야생화라든지 여러 종류의 수국이라든지 아무튼 이 탐나신화공원에 가면 자연 생태로부터 신화, 전설, 또 문학 다양한 장르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건 지금 입구예요. 탐나신화공원 입구고 여기 있는 게 영등할망입니다. 제주에서 영등할망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제주의 영등꽃이 무형문화유산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영등할망을 만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시는 남극노인성이에요. 그 남극노인성은
우리 세종대왕과 관련이 있거든요. 세종대왕이 1418년 즉위해서 약 7년이 지난 1425년에 천문학자인 윤사홍을 제주로 보냅니다. 한라산으로. 물론 이제 설한점과 백두산, 이무림 최천군은 설한점과 백두산으로 보내고 윤사홍은 한라산으로 보내서 뭘 관측해 오라고 했냐면 노인성을 관측해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종은 이 노인성을 관측하는데 온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1425년 보내서 1426년에 실패하고 다 돌아왔는데 또 보내요. 또 보낸 뒤에 드디어 이 1430년에 한라산으로 갔던 윤사홍이 드디어 노인성을 관측하고 그 관측한 그림, 이제 뭐 수면도 그리고 주영 지물도 그리고 노인성을 그리지 않았겠어요? 그거를 이제 세종 임금에게 바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남극 노인성이에요. 이 남극 노인성은 장수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에 가면 꼭 노인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모시고 가면서 마침 2월 달이기 때문에 초저녁에 노인성을 볼 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성은 제주시에서는 볼 수 없고 성산으로 가면서부터 보여요. 동쪽에 성산으로 가서 성산의 이 수마포 해안가, 섭지코지가 보이는 그쪽부터 돌면 남쪽 바다에서 이제 노인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4박 5일 동안 다니면서 꼭 노인성을 볼 수 있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노인성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10년 이상 더 장수할 것입니다. 세종이 그토록 보고자 한 이유도 그 노인성을 천문학자가 보면 자기가 본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 대왕이 조선왕조를 창업했을 때 그 조선왕조가 영원하기를 바라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왕조의 영원성도 있지만 백성들이 무병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종은 어쩌면 노인성을 끝까지 보고 오라고 집념을 보였을 것으로 압니다. 서귀포에 가면 바로 이 서귀진성이 있는데 이 서귀진성의 특징이 뭐냐? 바로 노인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주 12경에도 바로 이 노인성을 보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서진노성입니다. 서진노성. 그래서 서귀진을 줄여서 서진이라 했고 그 다음에 노인성을 줄여서 노성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를 지금 계속 다니고 있냐면 거문우름에서 출발해 가지고 월정리 해안가까지 가는 이 거문우름 용암 동굴계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틀째 여정이 이 코스로 지금 진행되는데요. 거기를 가다 보면 바로 탐나신화공원을 내려오면 이제 선을곶자왈이 나와요. 세계 지질공원입니다. 선을곶자왈은. 그래서 이 선을곶자왈은 동백동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안에 보세요. 나무들이 다 상록이죠. 늘 푸른 넓은 잎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곶자왈의 식생이라든지 또 이 안에 있는 도틀굴이라든지 그리고 옆에 있는 반못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제주에서는 연못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표면이 어떤 화산압류가 흘러갔냐에 따라서 표면에 물이 고일 수도 있고 안 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빌레라고 하는 빌레용암이라고 하는 파오이오이 용암이 흘러가면 연못이 형성될 수 있고 아용암류가 흘러가면 곶자왈 용암이라고 하는데 제주에서는 형성이 되지 않아. 여기는 그런 반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